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들어봤지만 정작 내일이 되면 앞이 캄캄해지는 주제, 바로 화재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아파트는 관리비에 화재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안 들어도 되겠지. 아니면 아파트가 콘크리트인데 불이 나겠어? 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통계를 보면 1년에 화재 사고만 3만 8천 건이 넘습니다. 하루에 100건 이상 터진다는 소리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불은 내가 조심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집에서 라면 끓이다가 불이 났는데 우리 집이 다 타버릴 수 있는 게 아파트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파트를 단돈 10,000원대로 완벽하게 지키는 법, 특히 보험사들이 절대 안 알려주는 누수 보상의 비밀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안 보시면 나중에 아랫집에 무셀 때 생돈 내돈 수백만 원 깨지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관리비에 포함된 보험료의 비밀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공동구역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 거실에서 불이 나서 비싼 OLED TV, 안마의자, 새로 산 인테리어가 싹 다 타버렸습니다. 단체 보험에서 보상을 해줄까요? 거의 안 해줍니다. 단체 보험은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시설이나 건물 뼈대 정도만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옆집, 윗집, 불이 붙었다? 그 배상 책임도 단체 보험 한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내 생돈으로 옆집 인테리어를 다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개인 화재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럼 보험 가입할 때 뭘 넣어야 하느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재산 손해입니다. 이건 우리 집 보장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화재 보험 가입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메뉴가 바로 건물이랑 가재도구예요. 이름만 들어선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의 집을 아주 큰 인형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집을 거꾸로 번쩍 들어서 냅다 흔듭니다. 그때 바닥으로 툭툭툭 떨어지는 것들 있죠? 그게 바로 가재도구예요.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비싸게 주고 산 침대, 소파, 심지어 노장에 걸린 명품 가방이나 겨울 코트까지 싹 다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벽지, 바닥재, 싱크대, 욕실 타일, 이런 건 건물로 들어갑니다. 불이 나면 가전제품만 타는 게 아니라 벽지도 새까맣게 타버리니까 이 두 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진짜 많이 실수하는 대박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집 시세로 20억인데 그럼 보험도 20억을 가입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가입하시면 여러분은 매달 보험료를 길바닥에 버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화재보험회사 보상해 주는 건물값은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지불한 매매가가 아니라 다시 짓는 비용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쳐요. 그런데 옆 동네 경기도에는 똑같은 크기의 아파트가 5억입니다. 이 두 집의 매매가는 차이가 납니다. 10억이나 차이가 나죠. 근데 만약 두 집이 불이 타서 똑같은 자재로 다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시멘트 값, 벽돌 값, 인건비는 강남이나 경기도나 똑같겠죠. 보험사는 딱 그 다시 짓는 비용만 줍니다. 땅값은 불에 타지 않으니까 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요즘 건축비를 따져봐도 충분히 펜트하우스급으로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억짜리 집이라고 20억을 다 가입해봤자 사고 나면 보험사는 다시 짓는데 2억이면 되네? 하고 2억만 주고 끝냅니다. 그러니 괜히 매매가에 맞춰서 보험료 비싸게 내지 마시고 평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똑똑하게 가입을 하세요. 이게 바로 화재보험료를 확 줄이는 1급 비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게 화재 배상 책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화재보험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집 타는 건 사실 내가 좀 손해보고 말면 되거든요. 그런데 남의 집까지 태워 먹으면 그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위, 아래, 옆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불은 중력을 거스르고 위로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연기는 옆집 문틈으로 다 스며듭니다. 만약 우리 집 거실에서 시작된 불이 윗집 베란다로 옮겨 붙고 그 윗집의 비싼 인테리어랑 가구들을 다 태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예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깜빡하고 인덕션을 켜놓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 사이 불이 나서 우리 윗집, 그리고 그 위층, 그리고 옆집까지 총 3집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윗집은 각 결혼한 신혼부부라 5천만 원의 인테리어를 들여서 새로 했고, 그 윗집은 할아버지께서 귀하게 모으신 고가구랑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옆집은 연기 때문에 벽지랑 옷들을 다 버리게 됐어요. 이 모든 수리비, 세탁비, 그리고 그분들이 공사기간 동안 지낼 호텔 숙박비까지 누가 물어줘야 할까요? 네, 원인을 제공한 여러분이 100% 다 물어줘야 합니다. 실수인데 좀 봐주세요. 이런 건 안 통합니다. 만약 피해액이 10억, 20억이 나왔다면 보험이 없다? 그럼 내 집 팔고 평생 모은 돈을 다 줘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물 배상 한도를 20억까지 아주 빵빵하게 넣는 게 대세입니다. 겨우 아파트인데 20억까지 필요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인명피해라도 나거나 건물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10억은 정말 순식간에 넘어버리거든요. 보험료 차이는 한 달에 몇백 원 정도밖에 안 나니까 이건 무조건 크게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화재벌금 특약, 이건 진짜 놓치기 쉬운데 꼭 넣으셔야 해요. 불이 나면 소방차만 오는 게 아닙니다. 경찰차도 같이 옵니다. 조사를 해서 이 집 주인의 과실로 불이 났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국가에서 여러분한테 실화죄로 벌금을 때립니다. 남의 집 수리비 물어주는 건 배상이고 국가에 내는 건 벌금인데 이 벌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보통 벌금이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나오는데 이 특약이 있으면 내 주머니에서 나갈 벌금을 보험사가 대신 내줍니다. 남의 집 피해 보상부터 내가 낼 벌금까지 보험 하나로 철벽 방어를 하는 셈이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제 왜 이게 필수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살펴볼 게 화재 임시 거주비 특약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불나면 나라에서 임시거처 마련해 주겠지, 혹은 친척 집에서 며칠 신세 지면 되겠지 라고 아주 막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정말 냉정합니다. 불이 나면요,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 때문에 집안이 온통 물바다가 되고 지독한 탄내가 진동을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넘게 그 집에서 아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추운 겨울밤 갑자기 우리 집 주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지만 집은 엉망이 됐죠. 당장 오늘 밤부터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할까요? 친척집 하루 이틀이죠. 애들 학교 문제나 출퇴근 문제 생각하면서 눈치 보여서 못 있습니다. 근처 모텔 좁은 방 하나에 온 가족이 껴서 지내려면 그것도 고역이고 밥은 또 매번 사 먹어야 하니 식비는 어떡하고요. 그런데 이때 임시 거주비 특약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 특약은 집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가족들이 외부에서 지내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요. 요즘은 혜택이 정말 좋아져서 하루에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도 줍니다. 만약 하루 30만 원 받는 플랜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처에 있는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이나 심지어 4성급 호텔에서도 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호텔 조식 챙겨 먹고 깨끗한 침대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비록 집은 수리 중이지만 우리 가족 건강해서 다행이다 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지낸다고 치면 하루에 30만 원씩 30일이면 무려 900만 원입니다. 내 돈 한 푼도 안 쓰고 호텔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집이 예쁘게 복구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불이 나면 마음이 정말 지옥 같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잠자리까지 불편하면 가족끼리 예민해서 다툴 수도 있죠. 단, 돈 몇백 원 추가로 우리 가족의 평화와 안식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재 보험을 들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바로 이 누수특약 때문입니다. 자다가 일어나니 거실 마루가 한강이 됐거나 아랫집 거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여기서 두 가지 특약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이건 여러분 집의 피해를 보상을 해줍니다. 우리 집 배관이 터져서 젖어버린 마루 곰팡이 핀 벽지, 수리비를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이건 아랫집 피해를 배상해 줍니다. 아랫집 도배해 주고 피해 입은 가구 변상해 주는 비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전문가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급배수 특약은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오래된 아파트는 가입을 안 받아주고 어떤 회사는 자기 부담금을 10%나 떼갑니다. 수리비가 200만 원이 나왔는데 20만 원만 떼고 주면 아깝잖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기 부담금이 0원인 회사도 있고 단순히 도배비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수 탐지 비용이나 마루 철거 비용까지 싹 다 보상을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안 넣으면 진짜 손해입니다. 마지막 꿀팁입니다. 화재 보험은 보통 최소 보험료가 10,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핵심 특약들 다 넣어도 10,000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남은 몇천 원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때 넣는 게 바로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물론이고 요즘은 노트북 청소기, 식기세척기까지 20대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비를 보상해 줍니다. 만약 7년 된 냉장고가 갑자기 멈춰서 수리비 30만 원이 나왔다? 보험금 청구하면 자기 부담금을 조금 빼고 다 돌려받습니다. 화재보험 하나 들었을 뿐인데 가전제품 AS 보험까지 생기는 거죠. 단, 가입하고 60일 지나서부터 보상되고 10년 넘은 가전은 안 된다는 점만 주의하세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아파트 화재 보험만 믿지 말고 내 집 전용 공간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화재 배상은 20억으로 든든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임시 거주비도 꼭 챙겨야 합니다. 누수 보상은 자기 부담금이 없는 회사로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은 보험료는 가전제품 수리비 특약으로 알차게 써먹는 거 잊지 마세요.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가입해 둘 걸 하고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단돈 10,000원대면 이 모든 걱정을 싹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세요. 누수 보상이 빠져 있거나 너무 비싸게 가입되어 있다면 리모델링이 시급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주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